여러분, 2019년의 마지막 수석 역행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수석 역행은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갈자리에서 역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로는 수석 역행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감정적인 이슈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뽑아보도록 할 거예요. 수석 역행 기간 동안 여러분한테 일어날 어떤 마음의 이야기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셔플하는 카드로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 혹은 대인관계,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수석 역행 기간이기 때문에 기기 고장이나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등과 같은 어떤 문서에 관련된 문제들, 전반적인 외부의 영향력에 대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장씩 더 뽑을 거예요. 트래픽 수성 카드, 트래픽 카드가 바닥에 나왔죠? 네, 그러면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하시고 끌리시는 카드 혹은 차크라 스톤 혹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싱잉볼의 소리를 듣고 고르셔도 좋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그러면 1번 뽑으신 분들 수석 역행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이슈는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이슈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풍족함이 있어요. 약간 배가 부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나에게 애정을 주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풍족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서 조금 충동적인 어떤 마음이 자꾸 드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사람 곁을 떠나고 싶어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뭐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어진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이슈가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성역행 기간에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수성역행 기간 내에서 선택한 중대한 선택들 그리고 새로운 일의 시작들은 기간이 끝난 이후에 후회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되게 풍족하게는 해주는데 텐 오브 펜타클이기 때문에 약간 권태로움 그리고 답답함 혹은 배가 너무 불러서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 갑자기 뛰쳐나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수성 역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까지 조금은 그 선택을 미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위에 라인에는 제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을 봤는데 일단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되게 많이 보여져요. 여기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사진에서도 트라이브 카드, 부족 카드, 머물러 있는 집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불만족, 내가 좀 적게 받는다는 어떤 느낌들 뭔가 배는 부르기는 한데 이 사람이 뭘 먹을 건 주니까 배는 부르기는 한데 완전히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인생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뭐 그만두고 싶어진다,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진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진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다음으로 미루자. 포 오브 소드 카드. 지금은 일단 참자. 왜냐하면 역행 기간 동안에 이직을 급하게 해버리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수성 역행 이 여러분한테 주는 영향이 뭐냐면 집 밖에 맛있는 게 더 있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집이 있고 그리고 자본을 의미하고 풍족함을 의미하는 카드가 있는데 너 집에서 나와봐. 그러면은 맛있는 게 있어. 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집에 있는 기린과 밖에 있는 기린들 그리고 어떤 바깥에 제잘거리는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은 집 안에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행 기간이 다가오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 내가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직장 그런 부분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 혹은 뭐 바깥으로 옮겨가고 싶어 한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매혹적인 무언가가 신기루일지 혹은 정말로 기회가 되는 것일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픽업 카드는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지금 바깥에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는 이거 있잖아요. 되게 어떤 알맹이이고 향기도 나고 배부르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예뻐 보이기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소외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퀸 오브 소즈 카드랑 페이지 오브 소즈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들은 전부 다 어떤 거절의 메시지, 독립의 메시지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서 가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이리 와 이리 와 했던 것이 갑자기 싹 뒤를 돌아버리면서
아, 내가 언제 오라 그랬어? 오란다고 진짜 오냐? 아, 잠깐만, 이렇게 적조로 나오는 건 좀 곤란한데? 하면서 뒤를 돌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필로fortune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계기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트리거 자체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나를 망망대해에 뚝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자 혼자 무언가를 해보렴 하는 어떤 나를 소외시키는 어떤 트리거가 그렇지만 나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서 4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역행 기간 동안에 하면 좋은 거는 이때까지 했던 지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고 계획을 수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계획 수정을 실행시키는 것보다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예전의 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결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재고를 해본 다음에 수정 역행 기간이 지난 11월 후반기쯤에 천천히 실행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행 기간 동안에 갑자기 그만둬 버렸다가는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돼버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카드 때문에 마냥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순간적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롭고 되게 절망적이고 내가 이걸 다 놓아버리니까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이 한 달 정도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한테 좋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뭔가 리스크는 있지만 좋은 변화를 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천천히 있다가 역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 천천히 자리를 옮기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수성 네, 그리고 2번 뽑으신 분들 수성 역행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이슈는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이슈와 금전적인 이슈들. Come to the Edge 카드랑 여러분들 지금 되게 그 프레셔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압박감들. 자꾸 나한테 선택을 빨리 하라고 하는 주위의 메시지들. 주변에서는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래, 내가 너를 원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나한테 오렴, 아니야 나한테 오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헷갈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역행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 감정적인 이슈에서 보면은 나를 헷갈리게 했던 것, 전차카드. 나의 열정을 북돋기는 했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 헷갈리게 만드는 유혹의 메시지들,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위험하다고 느껴졌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저 사람 뭔가 굉장히 매혹적인데 나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로 압박감만을 느끼면서 있었다면은 역행 기간 동안에 데스 카드랑 페이지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단호할 수가 없다. 정말 엄청난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버리고 내가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너한테 슬픈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솔직한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언가를 끊어내고 나의 길을 다시금 그려내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그림이 되게 많이 보여져요. 제가 이 위에 라인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어떤 서류, 그리고 어떤 기기 관련한 문제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엠퍼러 카드가 나오죠. 그리고 이 키 에너지 카드에 수도원 카드, 감금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수가 있죠. 금전적인 부분에서. 뭔가 큰 돈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림인데, 그 큰 돈이 내 돈은 아닌데 나를 누르는 그림들이 있어요. 뭔가 큰 회사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일거리를 주는 무언가가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주고 있다든지 그런 압박감들이 있죠.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떠나려다가 이거 못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막혀있는 그림들이 있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인간 관련해서는 끊어낼 사람을 끊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은 잃어도 그 돈줄은 잃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외로운 어떤 그림들이 많이 보여지고,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어떤 이별의 위치로 이렇게 보내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나한테 금전적인 안정감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역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고, 행맨 카드. 자,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만약에 애정 관련해서라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놓아버렸고 포기를 했고 이별을 했기 때문에 퀸 오브 완즈 카드, 굉장히 독립적이고 인기가 많고 좀 인기가 많아서 피곤한 스타일이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자꾸 처하게 되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받았을 때는 자꾸 막, 아니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너무 좋대, 나는 그 사람한테 별로 흥미가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절했던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은 집요하게 따라오는 그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버티는 것, 그리고 내가 당장 그만둘 수 있고 나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성공일 길이고, 아 그러길 잘했어, 뭔가 이렇게 통장이 두둑한 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키워드 카드가 쓰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전반적으로 만족은 하는데 내가 외롭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로운 상황, 그리고 혼자 있는 상황, 조금은 가슴이 아픈 상황을 자기 자신한테 주어야만 했던 어떤 벌이다? 뭔가 시원한 곳을 긁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나 자신을 슬픈 곳, 그리고 어떤 이별의 상태로 내몰면서, 그래 내가 맞아, 이 여기를 너무 벅벅벅 긁어서 피가 나도록 긁어버리고 싶었어, 그 부분을 너무너무 긁어서 쓰리 오브 소주 카드 이별의 키워드가 나왔지만 그건 내가 원했던 거였어, 피는 나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 약간 속이 시원한 느낌들이 보여지는 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수성 역행 기간. 제가 더보기란에 태양궁 별자리,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별자리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 영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직역 덩어리로 번역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번 뽑으신 분들, 수성 역행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적인 이슈에서는 걱정이 없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네버엔딩 스토리 카드랑
자, 일단 제가 위에 라인에 금전적인 거 혹은 기기 관련해서 뽑아봤어요. 수성역행 기간에는 새로운 기계 있잖아요. 뭐 노트북, 뭐 핸드폰 이런 전기 관련된 거, 찌릿찌릿 통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찌릿찌릿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사면은 고정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를 사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좀 미루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림자 기간 좀 제가 자세하게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더보기란에 적어놨거든요. 그 영향력이 약한 기간에 사시는 게 좋겠다. 지금 찌릿찌릿하는 거, 전기 관련된 거, 타워 카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세븐 오브 컵스 카드 홀린 듯이 사버릴 수가 있는데 타워 카드의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를 하실 수도 있고 고장난 물건을 사서 불량을 사서 내 생돈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중고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혹은 너무 혹해서 샀는데 나한테 너무 과한 무언가였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충동 구매를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은 멀리서 별을 보는데 질병이 옮겨지죠. 멀리서 별을 보고 너무 비싼 뭐 맥북, 뭐 아이폰 11 이런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 욕망이 전염되는 그림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모양새네요. 제가 이 아래에는 감정에 관련된 것,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을 뽑았는데 여러분 자신한테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도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휘둘러 버리겠다 이런 마음들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지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당했던 것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 네버엔딩 스토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뭐 헤어졌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예전부터 나를 마음적으로 괴롭혔던 사람 혹은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뭔가 나를 계속 냉정한 사람으로 내몰게 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이 이렇게 넘쳐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되게 커지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 채 내 감정에 대한 목소리가 되게 커지고 나의 어떤 나의 분노 혹은 나의 어떤 욕망에 대한 목소리가 되게 커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좀 이게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지난 기간에 여러분을 굉장히 압박했고 여러분한테 어떤 자존감에 상처를 줬던 누군가에 대한 반발심처럼 갑자기 우글우글우글 하면서 너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하면서 어떤 억울함이 이렇게 터지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저랑 만나주세요. 나랑 만나자. 나 연애하고 싶어. 해서 만났는데 그 상대방의 표정이 어떤지를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수성 역행 기간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반복돼서 나온 것을 보니까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용기 있게 벌리지를 못하지? 내가 시작했던 일이 왜 자꾸 흐지부지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뒷심이 없지에 대한 자책감이 곱하기가 돼서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말과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카드에는 교환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가 정말로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느라 여러분들이 무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린다든지 혹은 나한테 맞지 않는 적성을 무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잘 해결 못 하는데 그거를 자기를 자꾸 책망하고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파이브 오브 원즈 카드 내가 못났어 내가 못됐어 라고 퀸 오브 컵스 카드 사실 이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면은 너무 슬퍼요.
잘 울고 싶고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우울증 주의보 카드거든요.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태스크를 스스로한테 줬는지,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적성을 무리하게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타인이 되어서 이 정도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돈은 이 정도는 벌어야지, 일은 이 정도로 벌려야지, 이렇게 무리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가 되게 센데 정말로 맞지 않는 적성을 스스로한테 약간 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번 뽑으신 분들 수성 역행 기간 동안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 너무나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와, 이건 또 이거 나름으로 또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는 적을 만들기 시작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난 에너지랑 엄청난 가능성들과 엄청난 직관들이 왔고,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꾹꾹꾹 누르면서 벼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인상으로는 그렇고요. 정말 이 실체를 다 가리고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 강력한 이미지들의 메이저 아르카나가 잔뜩 나와서 일단 너무 깜짝 놀랐고, 여교황 카드와 악마 카드가 만났다. 이거는 속내를 감추고 있는 어떤 악마적인 에너지, 욕망의 에너지라는 것이고, 또한 욕망의 에너지로 하여금 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이렇게 하면 정말 떼돈 벌 거야. 혹은 난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기 때문에 더블 카드.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더블 카드에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 악마 카드를 함부로 분출을 시켜버렸다가는 이 악마랑 이 단독 카드, 뒤에서 칼로 찌르는 카드가 만나면서 지금 내가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은 나의 직관 그리고 나의 예언을 숨기면서 가야겠다. 지금은 더블카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자. 내 집에 숨어 있자. 그런 그림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테이크 브리스를 하고 있죠. 한숨을 쉬면서 그 명상을 하면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고,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 요런 제스처를 했다가는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이 여러분한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상대방의 쪽에서,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 쪽에서 러버스 카드랑 휠러볼춘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은 얽혀 들어오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을 하면은 사실 나한테 다가올 이성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걸 했다가는 걸려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벼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러버스 카드랑 휠러볼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엉켜가지고 막 오는 것이 있는 거죠. 애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시면 복잡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맞는데,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물이 올랐어요. 막 돈도 엄청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제안을 하고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든다든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파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인기도 너무 많아지고 갑자기 되게 잘 팔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수성 역행 기간 동안에 잠깐? 왜냐면은 수성 역행 기간은 누군가한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기간이거든요. 안 하던 짓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었던 어떤 창작물이 조금은 특이했고, 그리고 마이너한 취향의 무언가였다면은 그게 이 기간 동안 그 소비자의 마음을 자극해서
혹은 나의 어떤 상대방, 파트너, 혹은 내가 뭐 계약을 뭐 따내야 되는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충동적으로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아이쿠 내가 왜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해버렸지? 아이쿠 내가 왜 그렇게 충동적으로 사인을 해버렸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로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성 역행 기간에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내가 유리한 어떤 사인을 받아내야 되고 나의 특이한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은 역행 기간을 이용하시는 것도 유리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신기한 더플카드 자제력이 딱 생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역행 기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헬렐렐레 하면서 이것도 사야지 이것도 해야지 막 하는데 여러분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척 해야 돼. 이런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현명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카드를 봤을 때도 명예 그리고 금전 관련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4번 뽑으신 분들 추가 카드로 추가 카드를 볼 게 있을까? 이 역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짤막한 리딩을 해볼게요. 역행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자,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연인의 관계, 어떤 계약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신기루처럼 퐁 하고 사라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갑자기 은둔자 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지 막 큰 프로젝트를 갑자기 처음 알게 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퐁하고 은둔자 카드랑 이 교환 카드에 이 실체 없음이 정말 보이시나요? 너무나도 실체가 없는 이 두 가지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 앞에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실체가 사라지고 퐁하고 연기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인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고 혹은 환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잠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잠적을 하면은 괜찮겠죠.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잠적을 하고 상대방 쪽에서 교환 카드 취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서 역행 기간 동안을 현명하게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에너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떤 그 트러블들 그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새롭게 만난 사람에 대한 리딩이고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달라요.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은둔자 카드가 된다는 거는 사실 이 부분에선 진짜 깊숙한 곳까지 내 것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가지의 카드가 나오면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은 신기루처럼 날려버리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것들은 나의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런 그림의 그런 상황의 카드들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네. 4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왠지 이번 수성 역행 기간에는 연애 관련한 어떤 재회에 관련해서의 어떤 흥미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들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제네럴한 전체 운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5번 뽑으신 분들 수성 역행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부터, 정말 예전부터여야 해요. 예전부터 뭔가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었다든지, 혹은 이직을 하고 싶었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투잡을 하고 싶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수석 역행 기간이 너무 길해 보여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혹은 예전에 한번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과 새로운 일을 두 번째로 시작하는 것, 혹은 다시 시작하는 것, 계획을 수정해 보는 기간, 그런 것들로 너무 좋아 보여요. 나의 테이블에 동료를 초대를 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를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일이 여러분한테 식스 오브 완즈랑 텐 오브 컵스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다. 너무 좋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주도권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동료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미 기반이 되게 단단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오래된 집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번 리딩은 조금 연애가 아니라 전체운 중심으로 봐서 다른 리딩들에는 어떤 재회운은 거의 언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5번 뽑으신 분들은 재회 가능성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연인에 관련해서, 애정에 관련해서 내가 예전에 동료였던 사람, 나의 파트너였던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기간이 될 수가 있겠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애정적으로도 나한테 돌아오고 주도권도 나한테 지금 생기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튼튼한 집을 돌려준대요. 그게 너무 고맙다, 그쵸? 역행아 고마워.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 아래 카드로는 감정적인 이슈,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련한 이슈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투 오브 펜타클 카드랑 퀸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안 되면 말아 라는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이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말아라. 내 마음을 두 개로 갈라놓고 내 감정은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너그러울 수가 있고, 혹은 굉장히 여리고 슬플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나는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할 수가 있어. 나는 그 두 가지 다 가능한 사람이야. 휠로볼춘 카드가 나오면서, 그런데 그 위에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변화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다행이다, 그쵸? 뭐 아니면 도라는 감정으로 있으면은 그 둘 중에서 행복한 쪽으로 올 거다. 왜냐면 사실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이기도 해요. 누가 나한테 올 리가 있어? 너가 나를 좋아한다고 할 리가 있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뚝 갈라놓고서는 뭔가 이렇게 페르소나를 하나 만드는 그림도 있는데, 그런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어떤 눈물비, 사랑비가 위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제 위에 라인에는 어떤 경제에 관련한 부분, 금전,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 기기류 이런 것들에 대한 운세를 봤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거나,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사실 마음은 왠지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근데 새로운 기계보다는 그럴 수는 있어요. 진짜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기기류라면 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길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의 전차 카드는 사실 되게 매혹적이고 욕망의 추동이 일어나고 급하게 가다가 길을 헷갈릴 수도 있고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카드예요. 너무 빨리 갈 수는 있는데 길을 헤맬 수도 있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속도감 있는 이 말이 한 마리의 말로 이렇게 수렴이 딱 되면서 방향이 하나로 잡힌다는 거죠. 이게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드리고 싶네요. 네, 추가 카드로 수석 역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반전이 있을지, 혹은 어떤 식으로 이 변화가 이어갈지. 수석 역행 기간이 끝난 후 잘 지속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지속이 될 것 같고, 내가 한번 자리 잡은 곳에서 계속해서 흥미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피식피식 장난기가 되게 많은
사장님 느낌? 그래서 내 자리는 있어요. 왜냐면 나인 오브 펜타클을 킹 오브 펜타클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펜타클 그리고 또 자산 나의 땅 자리가 되게 굳건한데 세븐 오브 소드 카드 리스크를 감수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갖게 된 안정적인 자리에서 흥미로운 일들을 재미있는 일들을 약간의 위험 감수를 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너무 재미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이나 혹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갑자기 막 큰 돈도 빵 써보고 막 이상한 일도 막 벌려보고 막 게임 중독도 돼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식스 오브 컵스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 추억에 관련된 카드죠.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 예전부터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길한 기회가 되어주고 나의 땅이 되어주고 나의 튼튼한 건물이 되어주는 거죠. 이 킹 오브 펜타클 카드랑 이 피라미드 카드에 흙의 에너지가 무겁게 꽝꽝꽝 단단한 집으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와. 그러면 5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성 역행 에너지 리딩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더보기란에 조금 자세하게 글이 적혀 있는 영어 글을 정말 직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직역이라서 근데 직역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처음 해봤는데 항상 혼자서 슬쩍슬쩍 읽고 말다가 한글로 써보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그 영어가 번역된 책들 중에 막 번역체가 너무 심하다든지 너무 다 직역이면은 엄청 화를 냈거든요. 제가 진짜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이렇게 한 거냐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 직역을 했다는 것 자체도 막 존경심이 들면서 와 번역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거 몇 문장 했는데 약간 번역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성 역행 기간 조심하시고 그리고 재정비의 시간 다시금 계획을 수정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으로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다시금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충동적인 일,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역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것이 약간 다시금 0으로, 제로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큰 결정은 조금 천천히 11월 말로 미루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너무 큰 기계, 비싼 기기류들을 구매하는 것도 11월 말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고장난 전기 제품들이, 가전제품들이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안녕.